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17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조금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캠브리지 외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아이들의 학교를 바꾸지를 못했거든요. 날씨가 좋을 때는 제 와이프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시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좀 비가 많이 와서요. 제가 좀 운전을 해서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7시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데 8시 반까지는 방송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1시간 반 동안 한번 신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수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입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0.12%로 마감됐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83, 나스닥은 1.54%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 코인베이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12.07%.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두 번째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은 인바이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트레이더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인바이트거든요. 거의 매일 10%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수익을 트레이더들한테 안겨주는 주식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많이 떨어진 종목은 니오 마이너스 8.51, 네 번째 로빈후드가 마이너스 8.18, 루시드 마이너스 8.01,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7.66, 펠로톤 마이너스 7.60, 아이온큐 마이너스 7.08, 다큐사인 마이너스 7.07%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가장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4.54%, 테슬라 마이너스 3.86, 메타플랫폼즈 마이너스 3.29, 아마존 마이너스 1.84, 넷플릭스 마이너스 1.35, 애플이 마이너스 0.83%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구글은 0.27% 소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4.5%나 떨어진 이유는 사실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미리 좀 빠져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실제 어닝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는 주가가 오히려 2.2%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3분기의 논GAAP EPS를 보시면 0.58을 만들어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2센트가 모자랐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자, 매출을 보시면 5.93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하니까 무려 16.5%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도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110 밀리언 정도 초과적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4분기의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이 6.00 빌리언을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6.14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분기에도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제출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엔비디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자, 여기 갭을 보시면 되겠죠.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수치입니다. 자, 3분기 피스칼 이어 서머리가 나와 있는데 매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했을 때 16.5% 하락을 했죠. 지난 분기에 비하면 12% 떨어진 거고요. 자, 그로스 마진은 괜찮습니다. 총이익이죠. 총이익 마진이 이번 분기에는 53.6%, 지난 분기에는 43.5%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이익 마진은 상당 부분 향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 65.2%에서 떨어졌죠. 따라서 작년과 비했을 때는 11.6%포인트 하락했고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10%포인트 이상 향상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입니다. 영업 비용이죠. 자, 이번에 영업하면서 사용한 돈을 보시면 지난 분기에 비해서 7%를 더 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비용이 지금 31%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이 16.5% 떨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영업비용이 31% 상승했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자, 영업순이익을 보시면 작년과 비했을 때 77%나 감소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왜냐면 매출은 16% 이상 감소를 했는데 영업 비용이 31%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77%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난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20% 정도 오퍼레이팅 인컴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넷인컴 순이익을 보시면요, 지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4% 정도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작년과 비했을 때는 무려 72%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EPS, earning per share잖아요. 자, earning per share라는 것은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사실 순이익의 감소 추세랑 같게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주식의 개수가 감소하거나 크게 올라가면 차이가 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72% 플러스 4% 같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의 경우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요, 바로 프레스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어닝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수요일날 얘기를 했다. 그래서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현재 대중국 수출 규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3분기의 매출이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러한 매출의 영향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기적인 전망은 좋지 않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자, 이번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Chief Financial Officer, 우리가 줄여서 CFO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콜레트 크레스입니다. 자, 콜레트 크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A100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H100라는 데이터 센터 칩이 있습니다. 물론 GPU겠죠. 이 GPU의 매출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손실은요, 이번에 중국 쪽 수출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한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의 판매로 인해서 대부분 상쇄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또한 게이밍 비즈니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의 감소가 있었는데요, 3분기의 실적을 보니까 무려 작년 대비해서 51%나 게이밍 쪽의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로 봐서는 1.57 빌리언을 만들어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재고 레벨입니다. 아직까지도 재고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뭐 최근 들어서 매크로의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중국 쪽의 코비드 록다운 때문에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수요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재고가 굉장히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또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면요, 데이터 센터 매출 역시 중국 쪽은 굉장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의 성장은 괜찮다. 작년 대비했을 때 31%라는 꾸준한 성장을 보이면서 엔비디아의 강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낸 매출이 3.83 빌리언이 찍혀 있는데요. 자, 게임 쪽이 1.57이었죠. 예전에 한 1, 2년 전에 그 수치를 보시면 사실 게임 쪽의 매출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서 CEO인 젠슨 황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전반적인 컴퓨터의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엔비디아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쪽의 수요는 급등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수요를 등에 업고 엔비디아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서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은 인공지능 관련된 GPU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했던 그 미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키워드가 인공지능 AI였습니다. 그리고 AI 안에 들어가 있는 세 종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두 번째가 알파벳,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였죠. 자, 이렇게 세 종목이 앞으로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거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던 투자의 논리였는데요. 자, 이번에 함께 확인하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그 중에 두 기업,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요,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두 기업의 파트너십의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대규모의 클라우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익사이팅한 흥분되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수요일날 발표를 했다. 멀티 이어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장기 프로젝트를 얘기하죠. 그들이 만들어낼 것은 대규모의 클라우드 AI 컴퓨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그들의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AI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두 기업이 함께 만들어낼 슈퍼컴퓨터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자랑하는 최첨단의 슈퍼컴퓨팅 인프라가 구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들어가겠죠. 그들이 자랑하는 GPU 그리고 네트워킹, AI 소프트웨어가 추가되면서 사상 최고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요, 이제 기업들한테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AI를 훈련시키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대규모로 확대시키는데 도움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인공지능의 미래를 믿으신다면 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킹알파 엔비디아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시킹알파가 자랑하는 퀀트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엔비디아는 매수 시점이 찾아오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3.08을 받으면서 보유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밑에 바로 설명이 돼 있죠. 팩트 그레이드를 보시면 밸류에이션에서 F 확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는요 항상 F였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항상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커다란 장애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정작 커다란 문제는 성장세에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성장률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최근 6개월 전만 해도 B+를 보였다가 지금 현재는 C까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모멘텀도 좋지가 않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B-를 보이고 있었는데 C+까지 떨어졌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리비전, 즉 전문가들의 예상치잖아요. EPS의 전망치가 6개월 전만 해도 A-를 받고 있었는데 D+까지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낙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1년 동안 47%나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줍줍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다른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여기 peers를 누르시면 지금 엔비디아와 견줄 만한 반도체 기업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레이팅을 보시면 현재 AVGO,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의 추세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한 TSMC의 퀀트 스코어도 스트롱 바이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퀄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홀드를 받고 있지만 SA 오토즈 스코어 그리고 월가에서 주는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이 바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이는 반도체 종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자, 퀀트 랭킹을 보시면 사실 지금 현재 가장 추세가 좋은 반도체 종목을 직접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 보시면 지금 인더스트리 랭킹, 반도체 쪽에 65개의 종목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4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탑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타나겠죠. 자, 65개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까지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5점 만점에 4.93을 받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람버스 INC, 그리고 이제 4위에 TSMC가 있고요. 5위가 브로드컴,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요. NXP 같은 종목이 지금 11위에 마크가 되고 있고요. 16위를 보시면 아날로그 디바이스가 보입니다.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떤지 직접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반도체 특집입니다. 자, 이번에도 반도체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퀄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퀄컴이요, 스냅드래곤 AR2라는 반도체를 출시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퀄컴이 랩업했다. 랩업은 뭐냐면요, 이제 포장재를 뜯었다. 따라서 공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증강현실 안경을 위한 반도체를 이번에 선보였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반도체 이름은요, 스냅드래곤 AR2 제너레이션 1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플랫폼은요, 50% 정도 파워를 적게 사용한다. 따라서 굉장히 낮은 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XR2 제너레이션 1 플랫폼에 비해서 성능이요, 2배 반 정도 향상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1W 정도의 전력으로 구동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뭐 대부분의 가상현실 고글도 그렇고 증강현실 관련된 안경이나 고글들이요, 굉장히 크잖아요. 자, 이렇게 규모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배터리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평소에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 크기의 증강현실 안경이 곧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퀄컴은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증강현실 안경 플랫폼이 언제쯤 출시될지 정확한 시기를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지, 단계에 있다. 그래서 여러 테크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이 테크 기업들의 이름을 보시면 레노버, LG, 샵, 텐센트 이런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애플의 이름은 이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 같은 경우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증강현실 안경을 출시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애플은 이 리스트에 보이지가 않았고요. 또 한 기업이 빠져 있는데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라는 헤드셋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하지만 퀄컴의 이번 테크 파트너의 리스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래서 퀄컴의 주주 입장에서는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파트너십의 명단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은 조금 서운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퀄컴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도 새로운 반도체 하나를 출시했습니다.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2 플랫폼을 발표했는데요. 자,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반도체 칩이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반도체 칩 역시 AI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칩이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주주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영진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라고 기사를 통해서 흐뭇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도 반도체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제 6.7%나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영진이요, 2023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는데 업데이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상황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요, D램 그리고 낸드 웨이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줬는데 2022년 4분기에 비해서도 내년에는 20% 정도 수요가 급강할 것이다 라고 좋지 않은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카펙스도 줄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펙스라는 것은요, 자본 투자를 얘기하죠. 따라서 영업이익률에는 상관이 없는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을 얘기하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도 줄일 정도로 전망이 좋지 않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023년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year on year, 즉 2023년과 2022년을 비교해 봤을 때 D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도 싱글 디짓이니까 10%가 되지 않는 소폭의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한 적어도 1년 정도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스스로 고백을 한 거죠. 자, CEO인 산제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CEO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는 지금 순환주기 때문에 경기 순환이 굉장히 좋지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에 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세큘러 디맨드입니다. 세큘러 디맨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하잖아요. 구조적인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의 추세를 타고 우리의 저장 장치라든지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자신에 찬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메모리 칩 그리고 저장 장치 레비뉴의 성장률은요, 나머지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별로 좋지 않다, 순환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낼 테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우리 종목에 투자해라라고 CEO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일론 머스크 관련된 뉴스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법정에 서 있거든요. 저는 평소에 이 법정이라든지 소송건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번 기사에는 굉장히 멋진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에 가 있는데요. 이번 법정에 쓴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의 그 주주 중에 리차드 제이 톨네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한 거죠. CEO로서 컴펜세이션, 보수를 너무 많이 받고 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법정에 서서 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테슬라의 CEO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죠.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러한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에서도 CEO의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요. 트위터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끝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일시적이고 새로운 CEO가 보임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오늘 이 기사를 읽는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스페이스X에서 내가 정말로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은 로켓을 엔지니어링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CEO가 아니라 엔지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의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는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CEO라 그러면요. 비즈니스에 포커스를 두는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의 역할은 그렇지가 않다. 나의 역할은 엔지니어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첨단의 테크놀로지들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게끔 책임을 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기 나오는데 정말 뛰어난 엔지니어들이 많고 이렇게 뛰어난 엔지니어들을 팀으로 엮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정말 대단한 엔지니어들, 최고의 엔지니어들은요,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역할은요, 엔지니어들을 이끄는 칩 엔지니어의 역할이다. 나는 CEO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칩 엔지니어다. 나는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다. 나는 비즈니스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에서요, 전문성도 느껴지고 열정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분에서 나왔던 나는 테슬라의 CEO를 하기 싫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좀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발언이었긴 했지만 당분간은 계속해서 테슬라를 이끌어 갈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 주식들 중에 한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소시에다드 퀴미카인데요. 리튬을 공급하고 있는 원자재 종목이죠. SQM이 티커네임이고요. 자, 어제 SQM의 주가를 보시면 장중에는 2.6% 떨어졌다가 장이 마감된 이후에 2%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실적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3분기의 갭 EPADR이 나오는데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칠레 기업이거든요. ADR이 지금 EPS 대신 등장을 하고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달러 85센트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47센트를 더 만들어냈고요. 자, 매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96 빌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과 대비했을 때 무려 347.4%의 성장을 일궈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180 밀리언이나 추가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 총 이익을 보시면요. 3분기에 1.632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224.8 밀리언이었거든요. 따라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총 이익도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일궈냈다. 뭐 그 밖에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진 않지만 이 정보를 봐서는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휘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시에다드 퀴미카의 성장은 지속되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이키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나이키가요, 메타버스를 구축한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자,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다. 새로운 블록체인의 바탕을 둔 플랫폼인 수우시를 이번에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수우시는 나이키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스페셜 플레이스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나이키는 로블록스에 입점을 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로블록스를
통해서만 가상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직접 그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가상 아이템이라든지 NFT는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요, 이 아바타를 위한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운동화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번에 만들어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는 교육적인 컨텐츠도 준비를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웹3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따라서 나이키가 이번 플랫폼을 통해서 메타버스 그리고 웹3에 대한 교육 컨텐츠도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갑니다. 만약에 나중에 나이키에서 이러한 교육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요,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비뉴를 올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나이키가요, 이번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이제 업장에서 팔고 있는 실제 제품을요, 광고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광고를 통해서 실제적인 제품의 판매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NFT를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바타를 위한 패션 아이템이라든지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스위시에서는요, 일단 US 달러로 판매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상화폐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미 로블록스를 통해서 나이키 랜드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미 NFT를 판매하면서 200밀리언이라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젊은 층의 최고 선호도를 받고 있는 나이키라는 기업이요, 이번에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CNBC에서는 주식 투자를 가지고 월드컵을 개최하거든요. 굉장히 좀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번에 CNBC가 개최하는 주식 투자 월드컵 2022는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투자를 한다면 두 개 종목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 앞으로 12개월 동안 더욱 좋은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예측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문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리가 이번 월드컵 결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2개의 종목이 출전을 했는데요, 첫 번째 라운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매치는 엔비디아 대 TSMC였는데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TSMC한테 패배를 당했습니다. TSMC가 이겼고요. 자, 두 번째 경기는 토요타 대 테슬라 승리, 그리고 텐센트랑 구글이 붙었는데 구글이 이겼습니다. 자, 다음은 알리바바랑 아마존인데요, 의외로 아마존을 제치고 알리바바가 승리를 거뒀고요. 코카콜라 그리고 LVMH 같은 경우는 LVMH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엑손모빌 그리고 아람코가 붙었는데 엑손이 이겼고요. 다음은 발레, BHP인데 BHP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대 존슨앤존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이겼고요. 디즈니 대 넷플릭스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디즈니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과 삼성이 붙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삼성의 패배로 끝났고요. 자, JP 모간 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JP 모간의 승리. 자, 마이크로소프트 대 비자가 붙었는데요, 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겨내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자, 네스퍼즈랑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이렇게 해서 16강이 확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16강에서 8강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파악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다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빡빡해서 서둘러서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일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